분명히 재무제표 안 좋고 향후 전망도 안 좋은데 근데 이거를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 오류에 대해서 뇌과학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설명하는 기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제가 어제 미팅을 끝나고 을지로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에 왔는데요. 제 옆에 저희 엄마뻘 같은 아주머니가 휴대폰으로 주식 MTS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2천만 원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니 요즘 주식시장이 엄청 좋은데 왜 파란색이지?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살짝 눈길질을 좀 했거든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거기에 제가 아는 종목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주식 리디방이나 좀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사신 느낌이 팍팍팍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하의 종목은 아무리 잘 알고 소식을 알아도 상장된 주식 거래에서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면 작전주라고 해서 몇백억 있는 사람들이 주가를 약간 마사지해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사건이 되고 영화화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데 동조하기가 싫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는 제 가치관이랑 맞지 않아서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뻘 되는 분이 모르는 아주머니인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헐헐 나르는 불장에 모두가 돈 버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에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시려나 좀 마음이 조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적인 내용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손해가 나는 주식은 차마 팔지 못하고 들고 있다. 자신이 매도한 후에 가격이 오른 주식을 다시 매수한 적이 있다. 이전에 손실을 봤던 주식을 또 재매수했다.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너무 잦은 매매를 해서 내 손가락을 확 잘라버리고 싶다 하셨던 분들. 주식 투자하신다는 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그 이유를 뇌과학 측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물건 살까 말까, 이 상품은 나에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부분의 의사결정을 많이 내리게 되죠. 월급, 이런 수입을 만들고 돈을 쓰고 부동산, 주식, 대체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이 모든 과정들에 개인별로 철학이나 기분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겉보기에는 경제적인 지식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가져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이해 득실과 상관없이 심리적인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고 해요. 국내에서는 넛지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시카고대 리처드 타일러 교수님의 한 연구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과 시간 속에 선택을 하는 보통 사람이며 의사결정의 심리적 회계가 존재함을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심리학적 원인을 찾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어요. 2014년도에 프리드먼 연구팀의 결과인데요. 합리적인 개인 투자자는 잦은 거래를 하지 않고 잘 분산된 투자를 해야 비교적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실험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합리적이기는커녕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아주머니, 손해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왜 팔지 않고 들고 계실까요? 개인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뇌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처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투자자가 가격이 오른 주식을 지나치게 빨리 팔고 손해본 주식은 지나치게 오래 보유하는 경향을 말해요. 이것 때문에 덜 분산된 주식을 보유하기도 하고 손해가 나는 주식을 차마 팔지 못하고 계속 들고 버티는 거죠. 강제로 장기 투자하는 거.
한 번쯤 해보셨죠? 연구팀이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가격이 상승한 화면을 보여준 뒤에 뇌의 활성도 변화를 기능성 자기 공명장치 fMRI로 관찰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모의 투자자들이었는데요. 평균적으로 큰 처분 효과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주식을 지나치게 빨리 매도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기서 배쪽 선조체의 활성도 변화를 살펴봤어요. 배쪽 선조체는 뇌의 보상 영역으로 행복 또는 쾌감과 관련이 있는 부위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참가자가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의사결정을 한 뒤에 배쪽 선조체 활성도의 변화를 기록한 건데요. 가격이 오른 자산을 매도할 때는 배쪽 선조체의 활성이 증가했어요. 근데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보유할 때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배쪽 선조체는 예상되는 보상과 관련이 있는 부위이기도 해요. 물 섭취와 같은 1차적 보상부터 돈과 같은 학습된 보상, 사회적 보상에서도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이 오른 자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팔아치울 때 더 높은 보상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저도 제가 산 주식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면 계속 수익이 나고 있으면 언제 팔아야 되나 마음을 졸이다가도 생각보다 빨리 팔아서 얼마 벌지도 못하고 흐흐흐 하기도 하고요.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이 지나치게 빨리 자산을 매도하고 싶어 한다고 뇌과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또 재미있는 실험 결과 혹시 샀던 투자 종목 또 사보셨던 분? 여기저기서 저여저여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른 종류의 인지 오류인 재매수 효과가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유의미하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재매수 효과란 이전에 손실을 보았던 자산을 다시 사는 경험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자신이 매도한 후 가격이 오른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전에 손실을 봤던 주식을 재매수하는 시기죠. 앞선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이전에 구매할 기회가 있었던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화면을 보여주니까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집단에서 배적 선조체의 활성화가 감소하였습니다. 활성도의 감소는 참가자들의 후회의 강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투자를 놓친 참가자들의 후회가 재매수를 부추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운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에 또 다시 들어가는 거죠. 저만 이런 게 아니었군요, 여러분. 그리고 처분 효과와 재매수 효과는 상당히 높은 연관성을 보였는데요. 가격이 올라서 빨리 팔아치우는 사람이 결국 더 비싼 가격에 재매수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대요. 이런 인지 오류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개인 시간을 잡아먹고 거래 수수료는 급증하고 투자 수익은 감소시키는 슬픈 현상이. 또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매매를 하는 또 다른 심리학적인 원인에는 자기 과신과 감각 추구라는 게 있습니다. 어깨에 빵빵 되어가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약간 상상이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감각 추구는 지루함을 싫어하고 새롭고 강렬한 것을 추구하는 욕구로 도박, 과속운전, 약물 남용 등의 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핀란드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과속 위반 횟수가 많고 자신의 지능이 실제 지능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빈번한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2014년 스미스 연구팀은 자산 거품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 행동과 뇌의 변화를 연구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자산 거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능적 자기 공명장치 fMRI로 관찰을 했대요. 그랬더니 위 그림과 같이 배쪽 선조체가 활성화되면서 자산을 구매한 참가자들의 수익은 적어진 거죠. 배쪽 선조체는 보상에 반응하기 때문에 자산 거품이 만들어낸 고수익에 눈이 멀어서 더 많은 거품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추가로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위 대박을 노리는 감각 추구 행위가 결과론적으로는 손실을 초래한 거죠. 투기적인 마인드가 막 발동을 한 거로 보이죠. 인생 한 방 노렸다가 여러분 한 방 갈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서 투자하세요. 반면에 높은 수익률을 올린 참가자들은 자신의 거품을 볼 때 뇌섬엽의 활성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뇌섬엽은 신체의 불편감이나 불쾌한 기분을 자극하는 부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산 거품과 같은 위험을 뇌섬엽에서는 불쾌한 신호로 인식한대요. 그래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른 자산을 판 참가자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밝힌 과학자 뉴턴도 1720년 주식시장의 역사상 첫 버블 사태로 불리는 영국 사우스시 주식에 투자해서 전 재산의 약 90%를 날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뉴턴은 실패하고 이렇게 말했대요. 천체의 미세한 움직임은 계산해낼 수 있어도 인간들의 마음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을 조금 더 잘 알고 투자하면 저희도 조금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의 영상이 참고한 자료들은 하단 내용에 넣어둘게요.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